자, 시작해보자. 지금 21년 거 3월달 모의고사고, 질문하고 싶으면 해도 돼. 상관없어. 뭐 너 목소리인 거 누가 알겠어. 그치? 자, 갑니다. 지금 어디 하면 되냐면 책에서 첫 번째 페이지가 아니고 챕터, 그 영어랑 한글이랑 같이 있는 거 있지. 거기다가 이제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자, 가볼게. Dear members of Eastwood Library면은 이제 이게 편집글이거든. 18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별거 없고. 밑에 거 보자. 자, thanks to는 덕분에 라는 뜻이야. 자, 필기할 때는 나 이거 알아 하는 건 안 적어도 돼. 그냥 좀 약간 생소하거나 몰랐던 거 위주로만 필기를 해도 상관은 없어. 자, 뭐 덕분에? The friends of the literature group 덕분에. literature group이라고 하면은 이게 문학 그룹이거든. 그래서 문학 그룹의 친구들 덕분에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 We've successfully raised enough money. 우리는 충분한 돈을, 이거 모금하다라고 단어 외웠지? 우리는 충분한 돈을 모금을 했어. 뭐 할 만큼. 뭐 할 만큼 충분한 돈을 모금했냐면 The library building, 그 도서관을 짓는, 도서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만큼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여기서 이거 하나만 가볍게 보고 갑시다. 이게 ly 썼다는 얘기는 이게 부사라는 얘기거든. 그치? 그래서 형용사 부사 물어보는 문제가 여기선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혹시라도 나온다면 성공적으로 모금했다라는 동사를 수식한다 라고 생각하면 부사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지. 모금했다, have raised, 이 동사를 수식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어쨌든 돈 모금을 제대로 했대. 다음 거. John Baker, our local builder, has volunteered to help us with the remodeling, but he needs assistance. 자, 존 베이커가 누구냐면 하면서 이런 걸 동격이라고 하거든. 이 사람이 누군지 설명해 주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지역에서 이제 그 지어주는 사람이래. 빌더, 지어주는 사람인 존 베이커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어. 자원을 했어. 뭐 하겠다고? 도와주겠대.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존 베이커 씨가 자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리모델링 하는 걸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을 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이런 거겠지. By grabbing a hammer or a paintbrush and donating your time. 여기서 by ing면은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지. 여기서 ing가 한 번 더 나오네. 일종의 병렬이겠다. grabbing하고 donating, 이걸 병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by ing, 뭐뭐 함으로써. 그래서 망치를 잡아줌으로써, 혹은 페인트 브러쉬면 붓 정도, 그 페인트 칠하는 붓 말하는 것 같은데 그 페인트 붓을 이렇게 잡아줌으로써, 그리고 당신의 시간을 기부함으로써, 당신의 시간을 기부함으로써 당신은 그 공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 여기에 글의 목적이 드러났지. 지금 뭐 해달라 그러는 거냐면 지금 리모델링 도와줄 존 베이커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글의 목적이 나타나는 거지. 엄청 중요하다까지는 아닌데 컨스트럭션 스펠링 좀 잘 알아두자. 그치? 컨스트럭션 스펠링. 어시스턴스도 스펠링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자, 넘어갑니다. Join Mr. Baker in his volunteering team. 자, 여기서 join은 동사 원형이니까 뭐뭐 해라, 명령문으로 갈 거야. 그래서 미스터 베이커에게 이렇게 조인해라 라는 얘기는 이제 참여해라 라는 개념일 건데 도와주란 뜻이지, 맥락상 봤을 때. 이 사람의 자원봉사팀에 조인하세요. 그리고 또 명령문, 병렬이야. 뭐가 되세요? Part of making Eastwood Library a better place. 자, 만드는데 이스트우드 라이브러리를, 이스트우드 도서관을 더 나은 장소가 되게 만드는 것에 일부가 되세요. 그러니까 너도 참여를 하라는 의미인 것 같고, 이제 뭐 전화번호까지 나왔지. 자, 여기서
가볍게 필기도 한번 해보자. 참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를 좀 적어볼게. 왜냐면 이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너도 좀 참여를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참여하다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participate 이게 참여하다라는 뜻이고, 또 take part in도 참여하다라는 뜻이고, 방금 나왔던 join이라는 단어도 참여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이거 3개 정도 알아두면은 아마 뭐 거의 부족함이 없을 거야. 참여하다는 이렇게. 넘어갈게. 자, 19번. 자, on the way home, 집으로 오는 길에 Shirley noticed a truck. 셜리가 트럭을 봤어. 어떤 트럭을 봤냐면 주차되어진, 이거 PP 분사겠지. 주차되어진 어디에? In front of the house, 집 앞에. Across the street, 그 길 건너편에. 길 건너편 집 앞에 주차된 트럭을 봤습니다. New neighbor, 새로운 이웃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별거 없고. Shirley was dying to know about them. 야, 여기서 dying이라는 단어는 이거에서 온 거 맞아. die가 죽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Shirley was dying to know면은 알고 싶어 죽겠다의 뜻이야. 그래서 단어에 보면은 정말로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나왔을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뭐 하고 싶어 죽겠다를 영어로 나타낸 거라고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셜리는 그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진짜 많이 알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표현입니다. 자, 밑에 거.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e new neighbors? 뭐 새로운 이웃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어? 라고 she asked. 그녀가 물어봤습니다. 파는 파파야. 파파. 아빠. 아빠한테 물어봤다. at dinner. 저녁 식사 때. 자,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건데, 자, 가볍게. 누구야? you. 아빠지. 아빠. 아빠한테 you라고 물어본 거지. 아빠한테 뭐 새로운 이웃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라고 물어봤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 18번, 19번은 별로 잘 안 나와. 실제로 중간고사 시험지에서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 자, he said, 아빠가 말했다. Yes, and there's one thing. yes는 이제 이웃에 대해서 아는 거 있냐라고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이야. 아는 거 있어. 그리고 there is one thing that may be interesting to you. 너한테 흥미로울지도 모르는 한 가지도 있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관계대명사 이런 건 좀 잘 알아야지. interesting. 감정형용사네. 자, 너한테 흥미로울지도 모르는 한 가지라는 얘기는 그게 너한테 흥미를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정형용사 ing를 썼다. 밑에 거. Shirley had a billion more questions. 빌리언이면 10억이란 뜻인데, 셸리는 10억 개가 되는 더 많은 질문이 있었다. 그러니까 질문이 그냥 많다라는 걸 과장해서 표현한 거고. Pass said joyfully. 아빠가 말했다. joyfully, 즐겁게 말했다. They have a girl just your age. 그들은, 그 새로운 이웃은 너의 나이 정도 되는 소녀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그 집에도 여자애가 하나 있어. 너랑 나이가 비슷해. Maybe she wants to be your playmate. 아마도 그녀가 너의 플레이메이트가 되고 싶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혜란아, she하고 a girl하고 같아 달라? 같지? a girl, she 같은 대상이지. 밑에 거 볼게. Shirley nearly dropped her fork on the floor. 셜리가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의 포크를 바닥에. 자, 그러면 이거는 같아 달라? 다르지, 그치? 얘는 이웃집 여자애고 이거는 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칭 추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밑줄 친 대상이 다른 하나를 찾으시오 이런 문제 있지. 이렇게 문제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포크를 떨어뜨렸대. 무슨 감정을 느꼈을까? 자, 1번 두려움, 2번 즐거움. 어떤 게 가까워? 두렵진 않겠지. 그러니까 이웃집에 너랑 나이가 비슷한 여자애가 있는데 걔 너랑 친구할 수 있을 거야. 포크 왜 떨어뜨렸어? 좋은 거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놀래가지고 떨어뜨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how many times had she prayed for a friend? 자, 얼마나 여러 번 그녀가 기도를 했는가? 친구를 달라고 얼마나 여러 번 그녀가 기도를 했는가? Finally, 마침내 그녀의 기도가 답변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수동태 쓴 거 한번 확인해 보자. 왜냐하면 그녀의 기도가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답변을 받은 거라서 수동태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됐지? 하나 더 있네. She and the new girl, 그녀와 그 새로운 여자애는, 여기서 she는 셜리 말하는 거겠지? 주인공. 그 주인공과 이웃집 여자애는 학교도 같이 갈 수 있을 거고 play together 같이 놀 수도 있을 거고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병렬인 거 보자. 얘하고 become까지 이렇게 동사 3개가 병렬이네. 아주 쉬운 거야. 여기서는 문제 잘 안 나와. 너무 쉬워서. 이제부터 나와. 이제부터 20번. 자, at a publishing house and a newspaper you learn the following. 자, 보면은 자, at이면 뭐뭐에서 라고 해석을 하는 단어잖아. 그럼 at a publishing house면은 publishing house 뭐 출판사 정도로 해석을 해보자. 출판사에서. 그리고 또 어디에서? newspaper에서, 신문에서. 당신은 배웁니다. the following, 다음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 the following은 다음에 나오는 것. 그러니까 글쓴이가 이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신은 배우게 됩니다. 하고 점점 찍고 이제 설명을 이어나가는 거지. 자, it's not a mistake if it doesn't end up in print. end up은 단어에서 아마 외웠겠지만 결국 뭐뭐 하다 정도의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표현인데 it's not a mistake. 그 실수 아니야. 실수가 아니야. 만약에 그게 결국 프린트에 나타나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프린트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거 실수가 아니야. 이거거든. 글 내용은 그냥 미리 얘기를 할게. 사실은 이제 읽다가 보면은 눈치를 챌 수 있는 건데 그냥 미리 얘기를 해볼게. 자, 내가 시험 자료를 주겠다고 막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그걸 출력을 해서 너네들한테 책으로 줬잖아. 그치? 근데 내가 오타를 만약에 딱 쳤다고 해보자. 오타가 났어. 오타가 났는데 이게 출력을 해서 너네들 손에 들어가면 이건 실수잖아. 그치? 근데 오타가 난 거를 출력하기 전에 발견을 했어. 그래가지고 수정을 했어. 이건 실수가 아닌 거지. 그거 말이야. 실수가 아니야. 그게 프린트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과물로 그게 오타가 나타나면 그건 실수겠지만 최종적인 결과물로 출력되기 전에 내가 발견을 한다면 그건 이제 내가 수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 자, 밑에 거. It's the same for email. 이메일에서도 똑같습니다. 뭐 이건 할 말이 없고. Nothing bad can happen if you haven't hit the send key. nothing bad면은 나쁜 그 어느 것도, 안 좋은 그 어느 것도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너가 누르지 않았더라면 뭐를? 샌드키, 전송 버튼을.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메일을 이렇게 적었어. 근데 여기에 실수가 생겼어. 뭐 오타가 됐건 말을 잘못했건. 근데 내가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안 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실수를 해도 상관없는 거지. 근데 이걸 전송 버튼을 눌러버리면 이제 그때는 정말 실수가 되는 거잖아. 그 말이야. 그래서 배드한 그 어느 것도 발생하지 않아. 나쁜 일 아무것도 안 생길 거야. 네가 전송 버튼을 안 눌렀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어법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안 돼.
형용사가 뒤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거는 아마 배워서 기억이 날 거야. 자, 밑에 거 볼게. 자, 명사 절 주어다. 명사 절 주어. 것이라고 해석하는 맛이야. 그래서 너가 적은 것, 너가 쓴 것, 이메일에다가 쓴 그 것은 가질 수 있어. 뭐를 가질 수 있냐면 미스스펠링이면 이제 스펠링이 틀린 거를 가질 수도 있고, error of fact면은 뭐 사실의 오류, 잘못된 사실을 담고 있을 수도 있고, rude comment, 무례한 언행을 담고 있을 수도 있고, 명백한 거짓말을 담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it doesn't matter.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안 중요해? 아연아? 그치, 아직 안 보냈으니까. 아직 안 보냈으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보내면 그땐 문제가 되겠지만. 계속 if you haven't sent it. 만약에 네가 그거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메일 아직 보내지 않았다면 너는 아직 시간이 있어. 뭐 할?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오류가 아니라고. You can correct any mistake. 당신은 correct,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nobody will ever know. 아무도 모를 거야.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이걸 설명할 게 없어. This is easier said than done, of course. Of course는 이제 물론이라고 해석하는 건데, easier said than done 이라는 얘기는 실천보다 말이 쉽다라는 뜻이거든. 이거는 너무 어법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속담 같은 거거든. 그냥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구나 라고. 밑으로 갑니다. Send is your computer's most attractive command. Send, 전송 버튼은 컴퓨터의 가장 매력적인 명령어야. 그럼 무슨 얘기야? 샌드를 누르고 싶을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메일을 막 이렇게 열심히 적었어. 그러면 열심히 적었으니까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전송 버튼만 딱 누르면 돼. 그러면은 이제 친구한테 이메일 딱 보내고 끝나는 거잖아. 이메일을 열심히 적었어? 아, 이거만 누르면 돼.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얘기야. 글쓴이 관점에서는. 누르고 싶지. 매력적인 명령어지. 빨리 누르고 싶잖아. 근데 누르면 어떻게 돼? 실수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거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But, 하지만 before you hit the send key, 당신이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자, 명령문이야. 이제 뭐뭐 해라, 확실하게 해라. 명사절이겠지. 뭐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라. You read your document carefully. 너가 너의 문서를 신중하게, 이제 마지막 한 번 신중하게 읽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라. 그러니까 반드시 신중하게 읽어봐라. 어떻게 보면은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문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21번. 자, get past the I wish I hadn't done that reaction. 자, get past 단어 외웠어? 이번에? 무슨 뜻이었어? 지나가다? 이렇게 외웠어? 지나가다라는 뜻도 있는데 극복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지나가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극복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 밑에 해석 써 있는 거 봐봐. 극복하다라고 써 있을걸? 아연아, 뭐라고 써 있어? 그 밑에 극복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 넘어서라, 극복해라 같은 말이지. 그래서 극복해라. 뭐를 극복해라? I wish I hadn't done that reaction을 극복하래.
나는 원해. 내가 그거를 안 했었기를 원해 라는 반응을 극복해라. 그러니까 이거 후회하는 거잖아. 아,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반응을 너가 극복해라. 과거를 후회하는 거 좀 이겨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더 읽어보면 아마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되게 기네. 읽어보자. 만약에 The disappointment you're feeling is linked to an exam you didn't pass because you didn't study for it까지. 여기까지 한번 덩어리로 잡아서 읽어보면은, 만약에 너가 느끼는 그 실망이 연관되어 있다면, 뭐랑? 네가 패스하지 못했던 시험이랑 연관되어 있다면. 왜 패스하지 못했어? 공부 안 해서. 자, 다시. 너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스하지 못했던 시험과 너가 느끼는 그 실망감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다면. 이해됐어? 시험하고, 통과하지 못한 시험하고 실망이라는 느낌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치? 또는 직업, 어떤 직업? 네가 얻지 못한 직업. Because, 왜? You said silly things at the interview. 네가 면접을 할 때 너가 멍청한 것들을 말했기 때문에, 면접 보는데 너가 멍청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얻지 못한 직업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적어볼게. 면접 보러 가가지고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내가 탈락했어. 그래서 네가 실망을 느꼈어. 이게 연결되어 있다면. 자, 또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You didn't impress. 너가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한 사람이야. 왜? You took entirely the wrong approach. 너가 완전히 잘못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접근법을 가졌기 때문에 강한 인상을 주지 못했던 그 사람하고 너의 실망이 연결되어 있다면,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자, 실망감을 느꼈어. 왜 실망감을 느꼈어? 공부 안 해가지고 시험을 떨어졌어. 또 내가 면접 보러 가가지고 헛소리했어. 또 내가 잘못된 접근법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너가 실망을 느꼈다면 이라는 말이야. 조금 어렵겠지만 여기에서 시작한 if가 여기까지가 엄청 길지. 만약에 라는 말이 여기까지 가가지고 만약에로 묶여.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 자, 만약에가 접속사지. 만약에 그 실망감이 연결되어 있다면,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것도 병렬이야. 첫 번째, 시험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두 번째, 직업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세 번째,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이렇게 가는 거야. 된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가 생략되어 가지고 동사 원형 맨 앞에 나와서 뭐뭐 해라 라고 해석하는 명령문으로 접근을 하면 돼. 받아들여라. 명사절, 뭐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It's happened now. It has happened now. 그거 이제 발생했잖아. 받아들여.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까? 아, 나 그렇게 하지 말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반응을 극복하래.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습관을 버려라. 네가 시험 통과 못해서 실망했어? 직업 얻지 못해서 실망하고 어떤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실망했어? 과거에 관한 얘기잖아. 과거에 네가 잘 하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실망감을 느껴도 그냥 받아들여. 벌써 발생한 거잖아.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지? 이거 좀 어렵지, 문장이 길어서. The only value of I wish I hadn't done that is. 자, 주어, 동사 이렇게 갈 거거든. 자, 해석을 해볼게.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이런 후회하는 말이 가지는 유일한 가치는, 너가 후회를 할 때
이 후회가 가지는 유일한 가치는 뭐냐면 너는 더 잘 알 거라는 거야. what to do, 뭘 해야 될지 다음번에. 글쓴이가 후회하는 건 아예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 아니지. 후회하는 것도 나름의 가치는 있어. 후회하는 건 어떤 가치를 가져?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뭘 해야 더 좋을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래. 과거로부터 배우니까 나름대로 가치는 있다는 얘기겠지. The learning payoff is useful and significant. 자, 학습의 이득은, 학습적 이득은 해석제 뭐라고 나와 있어? 학습 뭐라 나와 있어? 학습적 배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냥 배움이라고 나와 있어? payoff라는 단어 외웠지 오늘? 외운 건 뭐라고 외웠어? 안 들려. 성공이라고 외웠어? 성과? 그래서 이거를 학습 성과 이렇게 해석을 했나 보다. 학습 성과는 유용하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설명할 게 따로 없는 것 같아. This if only I agenda is virtual. 여기 보면은 이러한 if only I 점점점 어젠다는 여기 있지. 의제. 근데 의제라는 말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맥락을 봤을 때 그냥 이거는 말 정도로 해보자. 말이나 진술 정도로 이해를 하면 조금 해석이 편할 것 같아.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묶어서 얘기를 해볼게. 이러한 내가 뭐였기만 한다면 점점점이라는 말은 이란 뜻이거든. 내가 뭐였기만 했다면, 뭐이기만 하다면 점점점이라는 이 말은 virtual, 가상의 것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라는 뜻인데, 앞에서 말했던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이랑 거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 이러한 후회를 하는 표현은 가상의 거야. 실질적이지 않은 거야. 이 말은 후회하는 것은 실제적인 이익이 없어 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얘 적어보자. 자, 다음 거. 자,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으로 갑시다. 자, 당신이 일단 그것을 workout, 잘 이겨내고 나면, 너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내고 나면 It's time to translate it from the past tense to the future tense. 자, it's time to, 뭐 할 시간이냐면 translate, 옮길 시간이야. 그것을 어디에서?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옮길 시간이야. 이제는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옮길 시간입니다. 점점 찍고 다음번에 I am in this situation. 내가 그 상황에 처하는 다음번에는 I'm going to try to 점점점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래. 잠깐만, 이거 This if only I agenda is virtual 해석제는 뭐라고 나와 있어? 그거 아니야. 읽어볼래? 뭐라고 나와 있나? 맞네. 자, 여기 다시 볼게. translate라는 말은 단어에서 외웠겠지만 번역이라고 해석해도 좋고 옮기다라고 해석해도 좋거든. 그래서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옮길 시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과거에서 어쨌든 배운 게 있어. 아,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잘못했네.
근데 너무 후회하면서 여기에만 묶여있지 말고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깨달음을 나름대로는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배웠으면 이제 그거를 여기에 너가 매여있지 말고 다음에 잘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옮길 때가 된 거야 라는 말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매여있지 말고 다음번에 잘하면 돼. 그냥 후회만 하고 있지 말고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걸 정리할게. 말이 조금 꼬였는데 결론은 뭐냐면 과거에 후회를 할 짓을 했어. 묶여가지고 괜히 여기서 막 후회하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매여있지 말고 여기서 배운 걸 다음에 써먹으면 돼. 다음에 잘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후회할 짓을 했으면 다음번에 잘하면 돼. 그냥 아 그러지 말걸 이라고 생각하면서 갇혀있지 말고 이런 내용이었어. 자, 22번. If you care deeply about something, care about 뭐 신경 쓰다 정도로 해석을 하겠지. 만약에 당신이 매우 깊이 매우 신경 쓴다면 무언가에 관해서 당신이 많이 신경을 쓴다면 You may place greater value. 당신은 더 큰 가치를 놓을 겁니다. 어디에? Your ability to succeed in that area of concern. 성공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 어디에서? 그 영역에서 of concern, 너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 다시 읽어볼게. 만약에 당신이 무언가에 관해서 매우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면 너는 너가 관심을 가지는 그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에 큰 가치를 부여할 겁니다. 이해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뭐 영어 말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나는 영어 회화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겠지. 이거 그 말이야. 만약에 당신이 무언가에 관심을 가진다면 너는 그 영역에서 영어 회화라는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에 큰 가치를 부여하겠지. 영어 회화를 잘할 수 있는 능력에 큰 가치를 부여하겠지. 이해돼? 영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영어 회화 잘하는 거에 관심 없겠지. 가치 부여 안 하겠지. 근데 영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영어 회화를 잘할 수 있는 능력에 가치 부여를 할 거 아니야. 이해돼? 표정. The internal pressure you place on yourself to achieve or do well socially. 닫아. 그래서 자, 내면적인 압박은 어떤 내면적인 압박? 너 자신에게 부여하는 내면적 압박. 근데 어떤 압박이냐면 achieve or do well socially. 사회적으로 do well, 잘하거나 사회적으로 잘 이렇게 사회관계를 유대관계를 유지하거나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거에 관하여 그러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그런 내면적인 압박은 정상적인 거야. 유용한 거야. 그런데 when you doubt your ability to succeed in that area that are important to you 하고 이렇게 괄호를 묶어볼게. 뭐 할 때 당신이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할 때 뭐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할 때 어떤 영역? 너한테 중요한 그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너의 능력에 대하여 의심을 할 때 너의 자신감은 떨어질 겁니다. 정도 해석을 하면 돼. suffer라는 말은 악화되다라고 해석해도 돼. 너의 자긍심은 악화될 겁니다. 되고 있어? 자, 한 번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 나는 영어에 관심이 있다. 영어 말하기를 잘하는 거에 큰 가치를 부여할 거야. 이거 잘하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근데 뭐 할 때 내가 나한테 중요한 그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의심할 때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스스로를 의심할 때 자긍심은 낮아지겠지. 그래서 suffer라는 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야. suffer라는 단어가 나올 거냐 아니면 뭐 더 좋아지다라는 말이 나올 거냐. 예를 들면 improve라는 단어를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맞을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해석을 했을 때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하니까 자신감 떨어지겠지. 그래서 suffer가 정답이다라고 대답하면 된다. 다음 거. Situations are uniquely stressful for each of us, based on whether or not they activate our doubt. 자, 상황들은 독특하게 스트레스를 준대. 스트레스를 막 준다. 우리들 각각에게 based on 뭐를 근거로 하여 그 상황들이 우리의 의심을 활성화시키는지 아닌지에 근거하여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자, 다시 어떤 상황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뭐 독특하게 스트레스를 준다? 이 상황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건데 뭐에 근거하여 스트레스를 내가 받을 거냐면 그 상황이 나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지 불러일으키지 않는지에 근거하여 스트레스를 유니크하게 준대. 봐봐. 아연이는 만약에 영어에 관심이 많다고 쳐보자. 근데 어떤 상황에 딱 처했다. 기아연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그 상황이 영어에 관한 나의 자긍심을 자꾸 콕콕 찔러.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받겠지. 근데 만약에 아연이가 수학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그 수학이 아연이의 수학적 능력을 자꾸 찔러.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안 받겠지? 왜냐하면 수학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유니클리라는 단어가 왜 나온 거냐면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 다르잖아. 어떤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한테는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스트레스를 안 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영어랑 관련된 그 상황이 어떤 사람한테는 영어가 관심이 많으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건 거고 어떤 사람은 영어에 관심이 없으니까 영어가 스트레스를 안 주는 거고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 그래서 유니크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런 말이었고 여기서는 if 쓸 수 없어. 자,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할 때 오알랏이 저렇게 뒤에 딱 붙어 있으면 if 못 써. 자, 밑에 거. It's not the pressure to perform that creates your stress.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 이 뜻 강조야. 이때 강조 해석할 때는 뭐다, 뭐한 것은 이렇게 해석하지. 근데 낫이니까 뭐뭐가 아니다, 뭐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네. 그래서 수행에 대한 압박이 아니다. 너의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수행에 대한 압박이 아니다. 너의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게 약간 무슨 말이지? 라는 느낌이 들잖아. 다음 문장 읽고 나서 같이 설명을 해볼게. 일단은 패스해보자. rather, 자 이거 오히려라는 연결사야. 오히려 It's the self-doubt that bothers you. 이것도 이때 강조야. 이때 강조. 그래서 self-doubt면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다. bothers you. 너를 괴롭히는 것은. 이 두 문장을 같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 이거랑 이제 엮어서 이해를 해볼게.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수행에 대한 압박이 아니야. 너의 스트레스를 만드는 건 수행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그거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압박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를 괴롭히는 거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너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밑에 거. Doubt causes you to see positive, neutral, and even genuinely negative experiences more negatively. And as a reflection of your own shortcoming. 자,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는 문장 구조를 먼저 잘라야겠다. 의심은 유발합니다. 당신이 보도록 유발합니다. 당신이 보는데 너가 보는데 긍정적이고 중립적이고 심지어
진짜로 부정적인 경험들을 자, 보는데 긍정적이고 중립적이고 심지어 진짜로 부정적인 경험들을 어떻게 볼 거냐면 더 부정적이게 보게 만들 거야. 그리고 너 자신의 단점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보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가 병렬이야. 자,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봐. 의심은, 자, 빨간색 부분이야. 의심은 너가 보게 만들어. 의심은 너가 보게 만들어. 긍정적이고 중립적이고 심지어 진짜로 부정적인 경험들을 봐봐. 긍정적일 수도 있고 중립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다 상관없다는 얘기거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경험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 누가? 의심이. 의심이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 그리고 의심은 너의 그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경험들을 as 뭐라고 보게 만드냐면 너 자신의 단점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보게 만들어. 반영한다고 보게 만들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아이고 1학년들 큰일 났다. 이거 말이 어렵다 너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뭐 중립적일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걸 내가 보면서 부정적으로 경험을 한대. 뭐가 그렇게 만들어? 의심이. 나의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안 좋게 보게 만들어. 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괜히 나의 단점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괜히 혼자 안 좋게 생각을 한다는 의미야. 스스로에 대한 의심은. When you see situations, 당신이 상황을 볼 때, 그리고 your strength is more objectively. 당신이 당신의 상황과 당신의 장점을 더 objectively, 객관적으로 볼 때, you are less likely to have doubt as the source of your distress. 당신은 자, be likely t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less가 들어갔으니까 뭐뭐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로 해석을 바꿔버릴게. 당신은 의심을 가지지 않을 경향이 있어. 의심을 안 할 거야. 의심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뭐로써? 너의 괴로움의 원천으로서. 자, 지금 내용이 너무 어려운 게 니네 표정에 보이거든. 봐봐.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사건이야.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달라.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사건이거든. 근데 내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괜히 스스로 의심을 하면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하면은 이거 그냥 안 좋게 보인대. 이런 말이야. 그냥 안 좋게 보이고 괜히 이거 보면서 나의 단점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하게 된대. 이거는 객관적인 생각이야? 주관적인 생각이야? 주관적인 생각이지.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주관적으로 괜히 쫄아가지고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너가 상황을 바라보고 너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까 안 될까? 해소가 되겠지. 주관적으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좀 괜히 쫄리고 괜히 막 내가 되게 안 좋은 사람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좀 덜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너는 의심을 좀 덜 할 거야. 좀 덜 힘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주관적으로 보면 더 힘들겠지. 객관적으로 보면 덜 힘들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지금 오늘 22번까지 했거든. 18번부터 22번이면 5개 했지. 5개 중에서 18, 19, 20까지가 조금 쉬웠을 거고 21, 22가 조금 어려웠을 거야. 이거는 공부를 해야 돼. 꼭 복습을 하면서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한 파악을 복습을 하면서 하고 안 되면 다시 얘기해. 그럼 또 설명해 줄게. 알겠지?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게.